복소수하는 날이죠. 복소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부터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부터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수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소수라는 체계 전에 제일 작은 수체계부터 하나씩 해보자. 우리는 이제 집합을 다 배웠으니까 제일 작은 수체계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개수를 쓸 때 쓸 수 있는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고, 정수는 뭐냐면 자연수에다가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0이 추가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은 자연수가 추가가 되죠. 마이너스 자연수, 그러니까 음의 정수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체계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데,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도 그 유리수인 이유가,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3루트 2분의 2루트 2는 정수분의 정수는 아니지만 얘를 3분의 2 해서 정수분의 정수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로 바뀌는 애들을 정리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다음 수체계가 유리수죠. 그래서 여기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보통 분수나 소수로 표현되는 그 친구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게, 이 다음 수체계 유리수 다음, 유리수를 감싸고 있는, 유리수를 포함시키고 있는, 그치, 실수가 있겠죠? 실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이제 유리수가 있고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있죠. 근데 걔는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소수 관점으로 보자면은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하는 소수고요,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수체계가 확장이 되면 복소수가 됩니다. 복소수, 그렇죠? 이 복소수에는 실수인 복소수와 실수가 아닌 복소수로 나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호로 n을 많이 씁니다. 대문자 n. 근데 이제 대문자 n 쓰고 그냥 n이라고 하고 자연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여기다 약간 이렇게 장식을 좀 줍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자연수 전체라는 뜻이고요. 정수는
정수니까 이제 G는 아니지만 어쨌든 G로 보통 쓰고요. 유리수는 Q로 많이 씁니다. Q. 그리고 실수는 대문자 R 해서 R로 많이 쓰고 복소수는 C를 많이 씁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쓰고요. 허수나 무리수에 따로 쓰는 집합 기호는 없고, 예를 들어 이제 허수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합의 관점에서 허수는 복소수에서 실수를 뺀 거죠. 이렇게 차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무리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를 뺀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기호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제 요 알파벳들이 전부 다 이제 단어로부터 온 건데, 이게 수학을 미국에서만 영어권에서만 만든 거 아니잖아. 이게 N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넘버에서 자연수란 영어 의미에서 왔고요. G랑 Q는 이제 각각 독일어와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얘는 이제 짤이라고 하는 독일어 정수라는 의미고요. 얘는 이제 quotient라고 해서 그 이탈리아어에서 왔어요. 유리수, 비율을 뜻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다시 영어입니다. real number 해가지고 실제 하는 숫자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허수는 사실 상상 속의 숫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상상 속의 숫자인데, 얘는 이제 실제 하는 숫자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고,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복소수는 뭐냐면 컴플렉스인데, 컴플렉스 넘버인데 보통 컴플렉스 하면은 우리 나는 이게 내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나의 약점이나 치부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복잡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복합이라는 뜻도 있어요. 복합. 근데 사실 어원을 생각해보면 다 비슷비슷해. 내가 마음이 복잡해.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뭐 신체적 컴플렉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이제 컴플렉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주상복합. 이게 뭐냐면 이제 1, 2층 이렇게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메디컬 컴플렉스 하면은 의료 종합 시설 이제 이런 것들도 메디컬 컴플렉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이랑은 좀 확연하게 차이나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집합처럼 나타내려면 전체 집합으로 복소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리얼 넘버 실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유리수 코시엔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정수 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쪽부터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숫자를 가져오더라도 이 영역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면은 기역에 들어있는 거죠. 자연수니까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연수가 아니죠. 얘는 이제 니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파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 얘는 실수기는 실수인데 유리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리을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체계가 전체야. 이게 전체야. 이거를 벗어나는 숫자는 없어. 무조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처음에 이 무리수라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무리수라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허수를 처음에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무리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누구 때문에 발견이 됐냐면 피타고라스 덕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하면 제일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뭐야, 직각삼각형은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a, b, c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점에 대응하는 변들을 맞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한다.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도 고대인들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뭘 했냐면 건축했었어. 건축에 어떤 식으로 썼냐면, 우리 건물 지을 때 네모나게 올리죠. 삼각형이나 육각형으로 올리지 않단 말이야. 왜 그래?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근데 그럼 직각을 정확하게 재야 되잖아. 그럼 직각을 어떻게 쟀을까? 끈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매듭을 12개를 지어요. 같은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매듭을 팽팽하게 펴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게 하니까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걸 옛날에 이제 바빌로니아 문명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요런 도구에다가 동일한 간격으로 매듭을 12개를 묶어서 3, 4, 5가 되게끔 그렇게 팽팽하게 하니까 아 이렇게 직각을 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3대 4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5대 12대 식당이라던가 이런 다른 자연수비로 나타내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를 만족하더라. 그래서 왜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쓰고는 있었다. 옛날부터.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한 건 뭐냐면 이거를 증명을 한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증명을 이용해서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우리 옛날에 막 그리스나 이런 철학자들 보면 보통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지금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수학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수학, 음악, 천문학 등등 학문적인 것도 잘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 학파가 약간 종교 같은 느낌도 있었어. 그래서 막 숫자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올림픽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선출입니다. 선수 출신이에요. 키가 엄청 컸다고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선수였냐면 심지어 격투기 선수였어. 격투기 선수로 올림픽도 출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런 그 소위 옛날에 소위 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약간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은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죽었거든.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최초의 수학자라고 알려진 탈레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물 기원설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학자들도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아마 오원소 소리였는데 그 같은데 고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근데 피타고라스도 자기 앞에 현인들이 그런 한마디씩 하니까 얘도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 거야. 얘는 뭐라고 했냐면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넘버. 근데 이 수라는 게 뭐냐면 수와 수의 비율로 다 표현된다는 거야. 수와 수의 비율. 근데 이 수와 수의 비율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거는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봐. 우리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으로 2학년 때 어림이라는 거를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cm라고 했을 때 자를 보면 여기 가운데 5mm 문금이 있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mm씩 문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의 길이를 재려고 이렇게 얹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게 요만큼이 1cm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제일 굵은 선 5mm보다 살짝 커. 근데 6mm보다 살짝 조금 모자라거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6mm보다는 조금 작은데 조금 작으니까 5.9 그러니까 0. 뭐랄까 mm니까 5.8mm쯤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우리가 이거를 어림 짐작하면서 무한소수로 어림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심지어 그게 무한소수가 어떤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예상할 수 있을까? 길이를 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길이가 1cm고 여기 길이가 1cm 이런 직각삼각형에 요 빗변의 길이를 잰다고 하면 자를 대고 잰다고 하면 1.4 얼마쯤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1.414 하면서 그 무한소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냐? 못하겠죠. 기껏해야 무한소수라고 하는 건 3분의 1 해보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나오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기가 증명을 하고 너무너무 기쁜 상태였었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짓은 아니고 히파소스라는 제자가 스승님 여기가 1이고 1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길이를 x라고 두었는데 이 x의 제곱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를 찾으려고 내가 아무리 시도를 해봤는데도 도저히 이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답은 안 나오는데 뭔가 선생님이 이따가 유리수가 전부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겠지 하면서 이 문제의 솔루션을 루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루트라고 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루트 2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 처음에는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리고 이 제자가 뭘 증명했냐면 이 녀석을 스승님의 정의대로 정수분의 정수라고 놨을 때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집합 명제에서 한 번쯤 해봤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인 이유 증명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왔었어? 아마 나올 텐데. 귀류법 증명으로 나올 텐데. 뭐 안 해봤으면 찾아보세요. 그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쪽팔려 뒤지는 거지. 왜? 자기는 이 세상 모든 숫자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요거를 증명을 했어. 근데 이게 서로 어때? 충돌해.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한 말이야, 둘 다. 이것도 증명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 자기가 증명한 요것 때문에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리수라는 숫자의 발견은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이 된 거고 시작은 이거였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을까? 없네? 걔를 무리수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복소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당연히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상상을 하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루트 2라고 시작했듯이 얘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쓰고 뭔가를 해보니까 얘가 뭔가 수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수 기본 단위 i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 i는 상상의 숫자,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복소수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씩 해주는 이야기인데 일단 요 수체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복소수라고 하는 게 이제 컴플렉스라고 했는데 이 컴플렉스가 왜 컴플렉스냐 다른 숫자들은 얘들아 우리가 나타낼 때 하나의 숫자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낼 때는 그냥 여기 기준점에서 하나, 둘, 셋 떨어져 있는 여기로 나타낼 수 있죠. 3분의 2라고 하면 숫자 두 개로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 녀석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3등분한 이 두 번째 위치 여기가 3분의 1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복소수는 그렇지 않죠. 복소수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복소수를 g라고도 많이 쓰지만 동시에 이거를 a 플러스 bi라고 많이 쓰고 여기서 a, b는 실수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약속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실수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있어야지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개의 좌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1 플러스 i를 여기 위에다 표시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플러스 i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을 하나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실수 부분 a로 잡고 여기를 허수 부분 b로 잡아서 1 플러스 i를 1,1이라는 점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사실 공수원에서 복소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때는 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근데 어쨌든 일단 여기 표현 못한다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복소수의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실수 이 수직선 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수직선은 기준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A랑 B가 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A가 B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복소수를 여기 위에 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소수끼리 대소관계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i가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i를 양수라고 해도 모순이 나오고 음수라고 해도 모순이 나오네? 그럼 i가 양수도 음수도 아니면 0인가 라고 했을 때 얘까지 다 모순이 나와버리죠. 어떤 모순이 나오냐면 양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근데 0보다 크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그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에 모순이 생겨요.
i가 음수라고 그럼 가정을 해. 그럼 얘를 제곱하면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모순이 생기죠. i를 제곱하면 그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면 0인가? 라고 했을 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는 0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가 커요, 2i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플러스 i랑 1 플러스 2i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소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3 플러스 2i랑 5 플러스 2i면 양변에 2i 빼는 건 괜찮잖아. 또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는 어디서 보는 거야? 실수축 위에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등식이라고 했을 때 뭐 3 플러스 2i 플러스 a가 있고 5 플러스 2i가 있을 때 여기서 2i를 지우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부등식에서 넘나드는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남기면서 그리고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기존의 실수축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이 실수축에는 이미 실수로 모든 숫자를 다 여기를 빈틈없이 메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 2, 3 같은 경우야 이 문법 보고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건 이제 적당히 등분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루트 2 같은 무리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루트 2를 나타낼 때는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굴립니다. 종천중 기출이죠. 원을 굴려야 되는 문제. 그럼 얘를 굴렸을 때 여기 처음 시작했던 요 A점이 다시 닿을 때까지 돌리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정확하게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무리수든 어떤 실수든지 간에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복소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실수축, 허수축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복소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복소수가 어떤 건지 조금 이제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복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복소수의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아직까지는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복소수의 연산. 자, 연산이라는 게 되면 항상 실수 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수 곱이라고도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제 어떻게 약속할 건지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이 연산의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복소수 연산의 목표는 이 세상에 복소수를 벗어난 숫자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i 꼴로 정리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덧셈, 뺄셈, 실수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여기 그래서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있어서 얘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는 상황에서는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서 a 플 c, b 플 di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 이렇게 결국 생각해보면 i를 어떤 문자처럼 생각을 해. i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을 더하면 그냥 동류항 정리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수끼리 더하고 1차식 상수끼리 더하고 이제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곱셈의 경우,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아. 우리 동류형 정리 잘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a와 여기에 있는 c를 곱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와 여기 있는 d를 곱해주고 이제 다 이렇게 분배해서 곱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 목표는 뭐예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a 플 bi 꼴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실수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실수끼리 곱했을 때도 되고요. 또 어떨 때도 돼요. 여기끼리 i가 있는 애들끼리 곱하게 되면 bdi 제곱인데 우리가 i의 정의가 뭐였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실수가 다시 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실수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그러니까 이제 허수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ABI 나오고 요렇게 BCI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허수 부분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결국 우리의 사직연산의 목표는 다시 A 풀 BI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할 때 더셈, 필셈, 곱셈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항상 이 나눗셈이 문제야. 다항식도 더셈, 필셈, 곱셈 그냥 하면 되는데 나눗셈은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어떤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 b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이 복소수와 이렇게 짝배기를 그은 거 읽을 땐 g 바라고도 읽고 g의 켤레라고도 읽죠. 요게 이제 켤레 복소수인데 어떤 거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너네 허수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니? 한결아 여기서 허수 부분이 뭐야? b죠. 허수 부분을 bi가 아니라 b라고 합니다. 그럼 허수 부분은 허수야 허수가 아니야? 허수가 아니야. 허수 부분은 실수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b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 켤레 복소수가 갖는 중요한 성질이 뭐야?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가 되는 유일한 쌍입니다. 유일한 쌍. 허수 기준으로 곱해도 더해도 실수가 되는 거는 켤레밖에 없어요. 켤레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g와 g 켤레를 더한다거나 g와 g 켤레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하면 2a가 되는 거고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그치? 그래서 얘도 실수 얘도 실수라는 거야. 절대로 뭐가 나오지 않아? 허수가 나오지 않아.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수는 사실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해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니?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예요? 0 이상인 실수예요. 켤레곱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도 중요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의 목표는 다시 이런 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저거로 계산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눗셈 하라는 거는 이제 곱하기 역수를 하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3 플러스 2i 분의 1 플러스 i 같은 계산도 나눗셈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나눗셈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그 무리수를 포함한 분수를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곱을 하면 안 되고 뭘 곱해야 돼? 켤레를 곱해야 돼요. 2 빼기 부산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은 3-2i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자 물론 요거의 곱셈은 이제 뭐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근데 니들이 이거를 계산을 할 때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9 플러스 4니까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켤레곱은 너무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켤레곱의 결과가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꼭 외워줘야 되는 공식 중 하나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건데 요때 분모의 경우 잠깐만 요거를 일단 이렇게 시작해보죠. 요런 모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켤레인 요런 관계. 자, 요런 만약에 요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켤레를 분모의 켤레를 곱해줄 거잖아. 그랬을 때 분모 같은 경우에는 9 더하기 4라고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9에서 뒤에 거 제곱 4를 빼는 거니까 9 빼기 4에서 5가 나오고 그리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6에 12i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분의 5 빼기 12i가 되는데 자 우리 목표가 이런 거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13분의 5라고 하는 실수 부분과 13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허수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눗셈도 똑같아. 우리 목표는 다시 a 플러스 b의 걸로 정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켤레곱을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좋은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1 플러스 2i분의 5 정도는 1 마이너스 2i라고 암산하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너네 여기다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1마 2i 그치? 근데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5가 되잖아. 그러면
지워지고 분자에 곱한 1-2i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랑 2마 루트 3이랑 같다는 걸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굳이 켤레 곱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2마 루트 3을 위아래 곱한다고 생각하면 분모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계산 방법인데 암산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10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복소수가 왔을 때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분모랑 얘랑 곱했을 때 실수가 돼야 되지. 10이 나와야지. 근데 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켤레잖아. 그럼 여기에는 일단 1-2i가 써 있어야 돼. 그거에 몇 배가 돼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5니까 여기에 몇을 더 곱하면 되겠어? 2.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사실 이거 무리수 정리할 때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분의 21이 있다고 하면 나는 여기 옆에다가 일단 3 빼기 루트 2를 써주고 여기에 몇 배를 할지를 생각하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 나와? 7 나오지. 얘랑 얘랑 곱하면 7 나오지. 2 빼기 2니까. 그럼 여기다 몇 배 더 해줘야 돼? 3배. 이런 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리화를 조금 더 빨리 한다 그런 의미 정도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계산들이 좀 수월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켤레 곱은 외워줘야 돼. 지지 켤레. 자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눗셈이 어떻게 되냐? C 플러스 DI A 플러스 DI 이렇게 나눗셈이 돼 있다면 우리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냐면 C 마이너스 DI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AC랑 이렇게 하는 게 실수 부분이죠. 그러면 AC에다가 마 BD I제곱, 근데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D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다 실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분자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곱해야 돼? 이렇게 곱했을 때 BC 마이너스 A이죠. BC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얘를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i꼴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결국 모든 복소수의 사실 연산은 다시 a꼴 bi꼴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리가 목표라고 했지 정리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g가 3 플러스 i분의 2 플러스 i인데 여기서 g랑 g 켤레를 곱한 결과가 얼마일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얘를 유리화하면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켤레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켤레의 성질이 지금 여기 어디 나오지? 여기 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더한 걸 먼저 했고 켤레를 취한 것은 그치? 더한 거에 켤레를 취한 것은 켤레를 먼저 취하고 더한 거랑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켤레를 먼저 취해서 더해도 되고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덧셈만 그런 게 아니고 뺄셈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야? 먼저 곱하고 나서 곱한 거에다가 켤레를 취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 켤레를 먼저 각각 씌워주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순서도 상관없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분수꼴은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눈 걸 켤레 취하나 켤레 취한 걸 나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지 켤레를 이런 걸 계산한다고 했을 때 너네가 여기서 뭘 먼저 해도 돼? 유리화를 먼저 해도 되긴 돼. 왜? 우리는 A플 BI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근데 유리화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G가 3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면 얘랑 곱할 G 켤레는 뭐예요? 나눈 다음에 켤레가 아니라 켤레를 미리 취하라고. 그러면 3 마이너스 I 분의 2 마이너스 I가 됐죠? 그쵸? 그러면 분모는 9 더하기 1이지. 9 더하기 1 필수보수고 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9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10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G가 만약에 3 플러스 2i 분의 4 플러스 i야. 이 상황에서 G지 켤레를 하래. 그러면 분모도 켤레고 분자도 켤레곱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요거는 분모 분자에 여기 3 빼기 2i 옆에 있을 거고 4 빼기 i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잘 생각해보면 9 더하기 4분의 16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뭐로만 가도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는 이제 처음 배울 때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효율적인 행동들이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켤레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봤고요. 안 간단하지. 자, 그렇게 해봤고요. 켤레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복소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일 때, 요거는 교재에 없는 개념입니다.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일 때, 여기서 A랑 B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소수를 수직선 위에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원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야. 2D로,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숫자를 A, B라고 하는 좌표로 변환을 해서 나타내자는 얘기야. 그래서 A, B 요렇게 이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너네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절대값의 의미. 한결아, 절대값의 의미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값 3이라고 하면 3이고 절대값 마삼이라고 해도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부호를 떼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 플러스 A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A가 음수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였어.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 가서 여기 있는 게 4라면, 또 하나, 둘, 세 칸 가서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라면 너의 절대값은 각각 0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게 숫자 0으로 쓸 때도 있고 알파벳 5로 쓸 때도 있거든. 알파벳 5. 5라고 쓴 거는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원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평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라는 이 절대값 정의를 잘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G라고 한다면 이 복소수 G를 평면상의 A, B에 나타내고 나서 이 점이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거리를 계산할 때는 무슨 공식을 써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아까 쪽팔려서 죽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가로 길이가 몇이냐면 A고 세로 길이가 B예요. 정확히는 절대값이긴 하죠. 지금 A, B가 양수니까 A, B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 빗변의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다? 아까 켤레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죠. 켤레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켤레곱은 뭐였어? 그냥 곱하면 실수가 나와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라고 했다면, 이 켤레곱은 뭐예요?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절대값 G라는 거를 절대로
너네가 고등학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볼 일은 없어. 요거는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인 거야. 절대값이라는 것은. 근데 거리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i의 절대값이라고 하자면 3 플러스 i 절대값이라고 하자면 실수부 9. 그러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에서 9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루트 10으로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절대값 뭐 3 플러스 4i야. 그럼 얘가 3,4거든. 3대 4대 5거든. 얘가 9 더하기 16에 루트기 때문에 5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제곱이 5 더하기 12i일 때 지지켤레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제곱이 5 플러스 12i일 때 지지켤레의 값을 구하라. 요거를 풀 때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거 그 킬포인트 문제에 있었던 문제거든. 요거 풀 때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g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g를 제곱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 2ab i가 허수 부분. 근데 얘가 10이고 얘가 몇이야? 5지.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5고 a 곱하기 b가 6인 상황에서 이거를 잘 연립을 해줘야 되죠. 그죠? 연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한 거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보자. a제곱 b제곱이 그럼 36이잖아.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의 값을 각각 구해보자. 얘네를 잠깐 pq로 치워놓으면 p 빼기 q가 5고 pq가 36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뭐야? p 플러스 q야.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연방 풀어주면 되지. 그럼 p 더하기 q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p 빼기 q의 제곱에 4pq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이제 25에다가 144 더해서 이게 169가 나오고 이게 p 더하기 q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a제곱 b제곱을 pq로 치환을 한 거야. 그럼 p 더하기 q의 제곱이 169니까 p 더하기 q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3. 근데 이 켤레 곱이 무조건 양수로 나와, 음수로 나와? 음수로 나올 수는 없죠. a제곱 대 b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 13이 안 되니까 13이겠다. 혹은 객관식인데 곱이 13밖에 없으니까 13이겠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복수평면 개념을 쓰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g제곱 말고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로 가는 거야. g제곱과 g켤레 제곱을 곱하는 거로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g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g켤레 제곱도 얼마인지 알죠. 왜냐면 g켤레 제곱 뭐야? g제곱의 켤레잖아. 그래서 요거는 5 더하기 12i와 5-12i를 곱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25 더하기 144에서 169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수법칙 때문에 지지켤레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제곱이 169니까 지지켤레는 13이겠다? 근데 풀마 13일 수 있는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얘는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 그래서 13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복수평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5대 12대 13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가 5,10이니까 5대 12대 13. 그래서 이게 암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평면이 나타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거리라는 개념이야. 거리. 어떤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개념인데 이게 절대값을 쓸 거고 그게 이제 루트 a제곱분의 b제곱인데 그게 하필이면 지지켤레. 그렇기 때문에
지지켤레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각입니다. 각. 요 각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편각이라고 얘기해요. 편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각이라고 하는 것도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식처럼 서술이 불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면 이 녀석은 복소수가 써있는 평면, 복소 평면입니다. 복소 평면 위에 1,1이라고 하는 점의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축과 요 복소수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생기죠.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가 식의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 혹은 1, 2, 3, 4, 4분면. 우리 4분면을 이런 순서로 세잖아요. 그렇죠? 4분면을 세는 순서가 양의 방향인 거야. 형이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재는 거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의 편각은 얼마가 되죠? 45도가 되겠죠. 이게 왜 45도가 되는지를 내가 이제 삼각비를 안 배운 친구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 1이니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돼서 45도 45도야 라고 얘기할 거고 삼각비를 배운 친구들한테는 그냥 1대 1대 루트 2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5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너네 그 복소수의 성질 중에 좀 유명한 성질 중에 이거 있잖아. 그 i가 있는데 걔를 제곱을 하고 걔를 세제곱을 하고 걔를 네제곱을 하고 걔를 5제곱을 하면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돈다. 이거 다 한 번씩 그림으로 봤죠. 근데 이거를 봐봐. 지금 요 숫자들을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0 플러스 1i거든요. 몇 콤마 몇에 넣어야 되냐면 0,1 위에다가 둬야 돼요. 0,1. 그러면 얘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의 편각은 90도야. 자, 그리고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복소수를 두 가지가 있어요. 복소수 g랑 복소수 g, 그러니까 g1이랑 g2가 있어. 자, 얘도 크기가 있고 얘도 크기가 있겠죠. 그치? 요 두 복소수 각각의 크기가 있겠지. 그럼 이 g1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고요. g2의 크기는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두 복소수를 곱한 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g1, g2의 크기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이 크기는 곱한 거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개념을 뒤에 써놨던 것 같아. 뒤에 조금 더 잠깐만 한결이가 좀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써놨던 거예요. 잠깐만 봅시다. 크기 얘기하는 순간 떠올라버렸어. 마지막 키에 있을 거예요. 아! 키 4에 있네요. 키 4에 써놨어. 미안. 어쨌든 요거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는 적을 공간 좀 부족할 거야. 자 그리고 편각은 우리가 이제 기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요 가우스 기호를 좀 가져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끼리는 잠깐 각의 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복소를 곱한 거의 크기는 각각의 복소수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는 더해진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소수의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 그거는 곱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복소수 i라고 했을 때 그리고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지금 각의 크기는 45도였고 각의 크기는 45도였고 이 복소수의 길이는 몇이야? 크기 그건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죠. 근데 1대1대 루트니까 피타고라 쓰면은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어때요? 얘는 각은 90도였고 복소수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한 칸이잖아. 크기는 1이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저거에 따르면 만약에 너네가 복소수끼리 곱하면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크기는 곱해지고 각은 어떻게 돼? 더해진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i라는 복소수와 i라는 복소수를 곱했을 때도 각각 크기와 각이 생기겠죠. 근데 크기는 1짜리끼리 곱하니까 크기는 그대로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된다는 거고, 각은 각끼리는 어떻게 된다? 더해지니까 180도가 된다는 거야. 진짜로 그런지 볼까? i제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0. 그럼 얘 좌표 어디 찍히는 건데? 마일 콤마 0 찍히잖아요. 자, 그럼 얘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나와요? 진짜로 180도가 나오고, 크기는 어떻게 돼? 거리 변하지 않죠. 그대로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증명은 불가능하고요. 이거 증명하면 오일러 항등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i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의 제곱과 i를 곱하는 건데, i의 제곱은 크기가 1, i의 크기도 1, i의 제곱은 크기가 180도, 얘는 크기가 90도. 그러면 i의 세제곱은 어디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찍기 전에 여기다 먼저 요 정보 가지고 찍어보자. 크기가 1인 복소수니까 반지름 1짜리 원 위에 있을 거고, 그때 판각이 270도니까 90, 90, 90 하면은 여기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i의 세제곱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i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i고, 너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i 때문에 0, 마이너스 1 실제로 찍혀 있다는 거죠. 그쵸? 신기하죠? 그러면 봐봐. 1 플러스 i잖아. 너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복소수 g가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g의 n제곱이 0보다 크게 되는 최소 자연수 n을 구해라 라던가,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 n을 구해라 라던가, 100 이하 자연수 중에 요거를 만족하는 거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쵸? 자, 근데 요걸 좀 생각해봐. g를 복소수를 n번 곱해서 양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가 실수가 됐다는 거죠. 대소 비교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g의 n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이 g라고 하는 복소수 1 플러스 i는 지금 편각이 몇 도냐면 45도거든. 근데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편각은 몇 도야? 0도 아니면 180도 아니면 360도 이런 식으로 180도의 배수가 돼야 돼. 이 각도가. 그치? 근데 내가 1 플러스 i랑 1 플러스 i를 곱하면은 각도는 45 더하기 45도가 되겠지. 제곱을 하면 각도가 2배가 되는 거지. 세제곱을 하면 45 더하기 45 더하기 45가 되겠지.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면 요 각이 3배가 되는 거야. 4제곱을 하면 요 각이 4배가 되는 거고, 8제곱을 하면 요 각이 8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일단 첫 번째, 복소수를 여러 번 곱해서 실수가 나오게 하려면, 얘가 실수가 되게 하려면 최소 몇 번을 곱해야 될까? 최소 1번, 2번 하면 순허수, 3번, 4번 해야 실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45도니까 4번 곱해서 여기가 돼야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8번 곱하면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4번 곱하면 음의 실수, 8번 곱하면 양의 실수,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곱할 때마다 계속 뭐가 돼? 실수가 돼. 근데 얘는 그러면 몇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냐, 몇 번마다 반복이 되는 거냐, 이 실수로 돌아오는 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8번 곱해야 편각이 다시 360도로 한 바퀴씩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8번마다 이제 양의 실수가 계속 나온다, 혹은 8번마다 음의 실수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곱하면 곱할수록 이 크기가 지금 몇이야? 루트이지. 얘를 제곱을 하면 크기는 더해져 곱해서? 그러면 제곱했을 때 크기는 루트 2의 제곱이죠. 세제곱했을 때 크기는 요거의 세제곱이죠. 4제곱하면 요거의 4제곱 되죠. 8제곱하면 요거의 8제곱 되죠. 크기가 작고 커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크기가 1이 되도록 보통 줍니다. 복소수의 크기가 1이 되도록.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생각해봐. 얘는 실수 부분 루트 2분의 1과 허수 부분 루트 2분의 1 i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크기가 1이야.
각은 45도야. 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 1대 1대 루트 2도 되겠죠? 그러면 45도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주기를 갖습니다. 얘는 8번 곱하면 360도 되는데 아무리 곱해도 크기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1이야. 그래서 얘는 8번마다 같은 값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요런 복수도 많이 나와요. 보통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라고 많이 쓰는 애들인데 2분의 마일 더하기 루트 3i를 한번 생각해봐. 얘가 아주 유명한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걸 우리가 외우기는 힘들어. 외우려면 외우겠죠. 내신이면 외울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복소평면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요거를 복소평면에 올리려면 어느 좌표에 올려야 돼? 2분의 마일 콤마 2분의 루트 3에 올려야 되죠. 2분의 마일 콤마 2분의 루트 3에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2분의 마일 콤마 2분의 루트 3이면 그냥 가로 세로 길이만 봤을 때 1대 루트 3이지. 1대 루트 3.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만큼 간 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위로는 그거의 루트 3배만큼 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위로는 루트 3배만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여기에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삼각비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1대 루트 3이면 여기가 몇이에요? 2잖아. 이거 뭐야? 특수삼각형이지. 여기가 몇 도? 60도. 근데 우리 각은 항상 어디서 재야 돼? X축 양의 방향으로 재야 돼. 몇 도야? 120도야. 그럼 얘는 120도야. 이 복소수는 자, 크기랑 각을 재야 되는데 각이 일단 120도야. 자, 크기는 얼마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의 루트 취한 거니까 크기 1이에요.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곱해도 크기가 안 변해. 그치? 그리고 각이 120도니까 3번 곱하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축인 거야? 3축인 거야. 3번 곱하면 몇이 되는 수밖에 없어? 3번 곱하면 크기 1에 각이 360도잖아요. 각이 360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각을 통해서 원래는 봐봐. 너네 이 문제에서 WN제곱이 뭐 1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곱을 먼저 해보고 그 제곱을 한 거랑 요거랑 보면 켤레처럼 생겼네. 또 곱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한 번에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아? 1대 루트 3이네? 1대 루트 3. 근데 왼쪽 오른쪽이네? 그럼 120도. 이렇게 하는 관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소평면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각까지 도입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냥 가볍게 설명은 다 했지만 거리의 관점 정도만 잘 이해하고 써보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럼 이제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잠깐 해야 되겠네요. 자 뭐냐면 크기가 1인 복소수는 주기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뭐냐? 크기가 1인 복소수는 무조건이 아니고 주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됩니다. 방금 봤던 예시들처럼 i 같은 경우에는 크기 1에 각이 90도였었고요. 마이너스 i라고 하면 크기 1에 각이 270도인데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90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매번 곱하면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그리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혹은 유리화 돼 있다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1이고 각은 45도가 돼요.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오늘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원을 생각을 해봐. 일단 크기를 먼저 재보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크기 1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딱 가운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1대 루트 3 요렇게 그려지는 구조란 말이야. 여기.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소수는 어쨌든 크기가 1이고
각이 60도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하게 되려면 지금 삼각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혹시 저기 삼각비 아직 안 했다니까? 아 그쵸. 그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몇 대 몇 대면? 저기 태연이 했니? 삼각비? 한번 했었어? 삼각비를 했어도 이제 사인 코사인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길이를 옮기는 걸 되게 연습을 많이 시켰었는데 어쨌든 한결이 좀 잘 이해가 되고 있니? 잠깐 딴 세상 갔다 왔니? 아 이게 삼각비 여기 경민 어때? 2대1 때도 이거 옮기는 거 편하네? 잘 이해되고 있어? 잘 모르겠어? 나 혼자 또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는 건가?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 복소수들이 얘 지금 90도잖아 몇 번 곱하면 360도 되겠어 360도가 돼야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1로 돌아오는 거잖아 얘는 4주기를 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270도는 270도는 여기다 4를 곱해도 360도의 배수가 나오긴 하는데 생각하기 좀 힘들죠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도 어쨌든 4주기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i 원래 i랑 똑같이 4번 곱하면 돌아올 거니까 1로 이 주기라고 하는 건 몇 번 곱해야 1이 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도 얘는 제곱하면 90도가 되잖아 그 90도 된 걸 또 4제곱을 해야 360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총 8번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8주기를 간다는 거고 그럼 얘는 360도 만들려면 6번 곱하면 되겠죠 6주기 주기가 거리냐고? 주기가 어떻게 거리냐? 크기는 원점 거리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했어? 실수부 제곱더기 허수부 제곱의 루트 근데 그 값이 1이 나오면 어차피 루트를 하나 나누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네가 복소수를 보면은 이제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아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 1이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 1이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주면 좋아요 복소수를 해석을 할때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처음 보는 복소수를 만나더라도 결국 개념원리 기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교재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하다 보니까 i랑 관련 있게 나와 그럼 몇 번만 더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6주기 갖는 요런 애들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얘는 지금 실수부 4분의 3 허수부 4분의 1 나오잖아 크기 1이죠 요거 크기 1인데 현각은 어떻게 되냐 크기가 1이니까 반지름 1짜리 원을 상상을 하고 얘는 위로 2분의 1이니까 여기 반띵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30도짜리 그럼 각이 30도고 크기가 1이니까 이놈의 주기는 몇 주기가 되냐면 12주기가 되는 거야 12번을 곱해서야 이제 규칙성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 이런 주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은 제곱을 해보고 세제곱을 해보거나 아니 제곱을 해보고 4제곱을 해보고 8제곱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반복되는 게 나올 때까지 규칙성을 나올 때까지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연산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너네가 각을 읽을 줄 안다면 근데 이 각을 잘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 삼각비가 편안해야 돼 삼각비가 지금 약한 친구들 삼각비 처음 배우는 애들도 이거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각을 가지고 30도 사인 30도가 얼마야 달달달 외우는 애들 말고 30도니까 2대1 대 루트 3 이게 편안한 친구들이 요거를 조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요번에 각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 거야 문제를 풀면서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주기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GN제곱이 1이 되는 최소 자연수를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최소 자연수야 왜냐면 그냥 최소라고 하면은 사실 0 넣어도 1은 무조건 되고요 만약에 4제곱이 1이면 마이너스 4제곱도 1이기 때문에 최소이면서 자연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잠깐 P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주기가 P인 복소수는 이런 성질들을 만족을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P제곱이 1이에요. 자, 요거로부터 확인되는 거. G에 어떤 큰 수가 나오면 그거를 P로 나눈 나머지로 바꾸면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너네 I에 2025제곱을 하면 I 4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거잖아. 그게 몇이야? 1인 거지.
24가 4의 배수니까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만약에 복소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로 나왔으면 얘는 6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G6라고 할게요. 6주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G6라는 녀석에 2025제곱이 나왔다면 이 2025를 6으로 나온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러면 그게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6으로 나왔을 때 2022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G 세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게 지금 크기가 60도니까 얘가 3번 곱하면 180도가 되겠죠. 180도니까 순호수면서 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소평면의 각까지 너네가 마스터를 하면은 요런 류의 현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G에 어떤 뭐라고 할까? n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n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G에 1 더하기 G 더하기 G제곱 더하기 000 해가지고 G에 n-1제곱까지 곱한 값이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값이 0이 됩니다. i로 예를 들자면 i는 4주기 때문에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하면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로 됩니다. 요거로. 여기 잠깐 주기가 p니까 n이 아니고 p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g의 p제곱 마이너스 1을 이제 인수분해할 건데,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g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p 마이너스 1, g의 p 마이너스 2, 동동동동 g 더하기 1 이렇게 끝나요. 개수가 다 1, 1, 1, 1, 1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허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요. 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 개념이 뭐냐면 i는 4주기인데 여기 연달아 몇 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지. 4개. 4주기인 게 4개가 모이면 0이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지금 몇 개야? p-1개가 아니라 얘도 p개거든요. 왜 p개냐면 지금 여기에 g의 1제곱부터 p-1제곱까지 요만큼이 p 빼기 1개인 거잖아. 1부터 여기까지니까.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p개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6주기인 요 녀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G6의 1제곱, G6의 2제곱, G6의 3제곱, G6의 4제곱, G6의 5제곱, G6의 6제곱 하면 1부터 6까지니까 얘가 6개잖아. 이 6개가 몇 된다? 0이 된다. 왜 0이 된다? 이거 G로 묶으면 돼. G6로. G6로 묶으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또 이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동동동동 해가지고 i에 2025까지 갔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총 몇 개인지 세보면은 2026개예요. 그쵸? 2026개. 왜냐면 여기 1, 2, G에 i의 1제곱부터 여기가 2025개인데 그거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얘가 2026개거든. 근데 얘는 4주기잖아. i가 4주기잖아. 그럼 2026을 4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남겠냐 했을 때 2026이 2024가 4가 되죠? 그거보다 2개가 많지. 그럼 이거를 앞에서부터 4개를 묶으면 얘가 0이 되고 또 그 다음 4개 묶으면 또 0이 되고 또 묶으면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해서 마지막에 2개가 남을 거고. 근데 이거를 꼭 앞에서부터만 묶어야 되냐? 아니죠. 뒤에서부터 묶어야 되죠. 뒤에서부터 4개 묶으면 마지막에 앞에 2개가 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1 플러스 i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n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p주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p번 곱하면 1이 된다도 있고 p개가 더해지면 0이 된다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부터 또 성질로서 잘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크기가 일단 무조건 1이어야 되고요. 크기가 1이 아니면 주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곱할 때마다 크기가 달라지니까. 근데 거기에 요 각이 360도의 어떤 그러니까 곱해서 360도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 약수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7.5도 주기가 될 수 있어요. 7.5도. 아니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보통 어쨌든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보통 30도, 60도, 45도, 90도, 120도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그거로부터 우리가 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쓰시냐면 시크릿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로 동서 뭐 문제집을 푼다거나 뭐 복습하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겨울밤에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시간 반 걸렸는데 잠깐 좀 쉽시다. 나도 물 좀 마시고 유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